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 그리고 네, 박PD입니다. 아니 자꾸 제 키를 맞춰주시는데 이게 더 자존심 상하거든요, PD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유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주유소가 자랑하는 언택트 시청자분들도 지금 함께 보고 계실 텐데요. 근데 많이들 좀 얼굴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우신가 봐요. 저 부끄부끄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그리고 저희와 함께 재미있게 방송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방청 신청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방송 더 재미있게 시청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2부까지는요. 종목의 대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 도팀은 오늘 삼성증권 준비를 했고요. 박팀은 어떤 종목이죠? 자, 최춘호 전문가님의 강렬한 종목 진양홀딩스 준비했습니다. 바닥권역에서 지금 잊으신 거 아니죠? 올라갈 준비가 완료된 종목입니다. 진양홀딩스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복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좋은 종목을 각 팀이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규칙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희 주유소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다음에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을 모두 시킨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종목들로 포트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되면 포트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되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으로 종가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각 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보도록 할까요? 도팀이 이틀 연속 이겨서 원희홀딩스부터 솔브레인까지 가져왔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가가 미도달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종목이나 저희가 포트 편입을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도 볼까요? 네, 박팀의 수익률입니다. 동신건설 월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편입이 됐네요. 수익률이 1.14% 나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포트폴리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만나봤는데 누가 먼저 이 시청자분의 잃어버린 돈을 빨리 채워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어제 솔브레인을 사실 가져왔는데 도달을 못해 좀 아쉽거든요. 원래 진정한 승부사는 매수도 되는 종목을 제안하는 분들이 좋은 제안. 말 못하시니까 말 못하시니까 발언권을 뺏어야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도팀과 박팀 오늘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깜빡 우리 박 PD님처럼 하셨을까 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결을 펼칠 두 가지 종목 삼성증권과 진양홀딩스입니다. 각 전문가님들께서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으니까 최후의 변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 위원님들 소개도 안 시켜드린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셨어요? 뒤에서 지금 외롭게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데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전문가님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 편입할 수 있을 것 잠시만요. 같은지. 저희 그 제작진분들도 지금 당하셨고 네임도 거꾸로 올리셨어요. 네. 그만큼 네. 두 분이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네. 담아서 내가 최충성이고 네가 이정수고 서로 이렇게 친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위원님들 오늘 각 가지고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저 도팀은 아직도 목이 마르거든요. 일단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부터 가지고 오신 삼성증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라 그러면은 결국은 증권주가 나중에 휘날레를 칠 겁니다. 근데 증권주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증권주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주이고요. 그렇죠?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주이고 바닥주입니다. 다른 애들 다 올라갔는데 아직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삼성증권 가지고 나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막바지입니다. 삼성증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수익률 꼼짝마 우리 최초 전문가님 실전 홀딩스 부탁드립니다. 아니 협의가 된 건가요? 네, 넘겨주세요. 네, 꼼짝 말면은 협박하신 수익이 거죠? 안 나올 텐데요. 네. 협박 당하고 있다는 지금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홀딩스 뭐 실적도 잘 나고 있고 일단은 지금 뭐 정치세와 관련해서 보궐선거 이제 이슈가 좀 다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할 만한 종목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뭐 아까 이 전문가님께서 뭐 진양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이제 가져가되 뭐 같은 그룹주에서 좀 힘이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양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바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진양홀딩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팀의 이제 위원님들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과연 이 마지막 한마디로 승부가 뒤바뀔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 종료와 함께 오늘 승자를 가를 수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 보시죠. 3, 2, 1. 네, 오늘 승기를 쥔 종목은요. 바로 네, 진양홀딩스입니다. 오늘은 박팀이 승기를 먼저 쥐는 모습이네요. 아, 두 팀이 이렇게 또 승리를 한번 내주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3일 만에 우리 최춘영 전문가님이 해내셨습니다. 자, 진양홀딩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요.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략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바닥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하지만 기대하세요. 네, 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포트에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수가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정수리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이죠. 네, 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배가 아파요. 네. 노란톡으로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현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삼성증권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 다 못 들었는데 아쉽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최충성 위원님께서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승자의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2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그리고 주유소 3부까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접수 지금부터 받고 있다고 합니다. 02-3153-1611, 1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말썽입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스타트를 도록 할 테니까 많은 접수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방청 신청도 받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 좀 시청자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까지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더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PD님, 배 아픈 거 좀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채널 고정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물러가면서 저희 승자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널 고정!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전 투자를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장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시장 대응하는 게 좀 답답하시고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장 사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살펴보시면은 네 가지 뭐 짤막짤막하게 좀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개별 종목장은 조금 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실력이 어느 정도 겸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실력이라는 건 경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개별 종목장을 좀 대응하시는 그런 방법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잘 오래 끌고 가더라도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개별 종목장 대응하는 그런 방법은 첫 번째로 굉장히 쉬워요. 다만 이제 그날 강한 섹터를 좀 체크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개별 종목장 대응하는 이런 것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적으로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뭐 단순하게 내가 손절을 못해서 손절을 못할 것 같으시면 개별 종목장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시간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종목을 좀 대응을 좀 시간적으로 천천히 좀 끌어가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관점,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날 강한 섹터를 딱 포인트를 잡아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그날 강한 섹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 관련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은데, 테마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은 증권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 관련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개별 테마 종목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경험 삼아서 하시고, 전제 조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하시기 전까지는 조금은 소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뭐 내가 잃어도 사실 돈을 잃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1%에서 5% 내외의 비중에서 조금 타격이 없을 정도의 비중을 좀 담으셔서 진행하신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투자금을 늘려가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뭐 운전 면허증을 따자마자 뭐 벤츠를 뽑아서 뭐 롤스로이스나 그런 차를 뽑아서 뭐 고속도로에 질주하지 않죠. 최대한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뭐 중고차 뭐 2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몇 개월 타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타죠. 그런 느낌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심리가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천천히 자금을 늘려가서 이런 경험치를 많이 쌓고, 내가 일했을 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일했을 때 좋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따라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증권 관련주, 뭐 SK증권이나 오늘 뭐 SK증권이나 유한타증권이 많이 상승을 했다. 아마 메이저 이런 증권들이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KTB 투자증권이나 우리가 흔히 이제 들었을 만한 증권주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것보다 물론 대장주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장에서 대응을 하실 거면 순환매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장주를 못 잡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한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증권 관련주들이 쫙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분봉으로 보더라도 VI 걸린 그런 시점들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증권 관련주, 일반적인 종목이 아닌 증권주가 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굉장히 강한 그런 섹터보다는, 물론 섹터를 정하셨다면 이제 종목은
조금 따라가는 종목들,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좀 종목을 많이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치는 뭐 SK증권이나 유한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증권주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봤어요. 부국증권이나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많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증권 관련주들을 보셨다면 오늘 아마 조금 수익을 잘 얻으시지 않았을까. 뭐 제가 이제 부국증권이나 유화증권을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을 잘 보신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잘 조금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개별 종목장 대응하는 방법은 그날그날의 강한 섹터를 체크를 하고 자금이 흘러오는 그런 방향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조금 개인 투자자, 물론 저도 개인 투자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뭐 수익을 말하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금이 쪼개서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10억이든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클 수 있지만, 기관이든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들은 그런 돈 자체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금, 몇 천억, 뭐 몇 조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한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증권 관련주, 만약에 이런 자금들이 오늘 한순간에 들어온다, 바로 상한가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매수세가 쪼개서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뭐 10%, 20%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20%, 뭐 30% 상한가에 달성하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잡을 자리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걸 잡으려면 눌림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게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그런 미련들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면은 물론 아쉽겠지만 떨어지면 안 사길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그날그날 강한 섹터를 좀 체크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수급과 지수의 흐름을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장은 좀 단기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뭐 길게 봐도 스윙이고, 기계적으로 손절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 이게 익숙하신 분들, 내가 뭐 3%의 손절을 바로 할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단기 대응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날 강한 섹터를 체크를 했으면 시장 전반을 좀 보셔야 돼요. 수급과 지수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물론 종목들, 가는 종목들은 가는데 지금 지수의 흐름이 뭐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가 오전장에 9시 20분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이 나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대응을 하실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종목으로만 접근을 하신 거예요. 종목으로만.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시장이 밀린다면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아무리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도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 관련주, 아마 증권 관련주 20몇 %씩 상승한 종목들이 태반인데 아마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 관련주도 물론 반등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수 자체가 변동이 있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증권 관련주는 변동이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셨다면은 증권 관련주 어느 정도 올라가고 수익 실현하고 아마 나오실 건데, 지금 손실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20몇 %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니까 또 가겠지라고 접근하시면 좀 안 된다. 종목보다는, 섹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지수나 이런 수급, 그리고 지수의 좀 흐름을 체크하시면 조금 대응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너무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을 봐야 돼요. 사실 주식이 단타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익숙해질 때까지는 소액으로 하시고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폴리오 교체는 필수예요. 내가 오늘 3% 수익을 받던 5% 수익을 받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팔고 수급이 빨리 가는 그런 종목들로 갈아탄다는 거에 이거는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개별 종목장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론 지금 100만 원을 벌었는데
단기 대응을 하다가 개별 종목장에서 단기 대응을 하다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내 70만 원, 80만 원 손해가 나서 굉장히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2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고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개별 종목장에서는 수급이 튀어오르는 상황에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눌려버린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는 기계적으로 좀 교체를 하시고 그리고 기계적인 손절이나 익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종목이 아닌 전체 계좌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손실이라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뼈가 굉장히 시려요.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종목이 아닌 전체 계좌에서 좀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종목,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체 계좌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내가 종목을 지금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을 10% 비중을 좀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자면 그 종목이 만약에 마이너스 10%예요. 그런데 물론 이 마이너스 10%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좌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 계좌는 내가 마이너스 10%지만 실질적인 계좌에서 마이너스 손실률은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2% 전체 계좌에서는 1%인데 이 1% 때문에 99의 계좌가 포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개별 종목장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 마인드예요. 네. 반드시 뭐 찍어서 올라가고 내가 기계적으로 대응하겠어 라는 그런 관점에 접근하시고 저는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단기나 이런 개별 종목장 굉장히 어려운데 뭐 습관이 되시면 굉장히 편해요. 습관이 되시면 굉장히 편한데 물론 경험이나 이런 노련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고 저는 처음에 연습을 할 때 물론 스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할 수 있겠는데 단기나 이런 개별 종목장에서는 어떻게 잘 대응을 할까? 단타 어떻게 조금 잘해야 될까? 저는 6개월 동안 거의 단타만 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전이 좀 매매하면서 저도 막 큰 돈을 불리지도 않았어요. 뭐 100만 원 가지고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30만 원도 벌고 사실 30만 원이 얼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행을 했던 거고 100만 원으로 30만 원이면 거의 30% 이상의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하루에 30% 정도. 어쨌든 그러한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잘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밥값 정도 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개별 종목장은 내가 밥값 정도 벌겠어. 사실 주인공 우리가 이제 매집해가는 종목 이런 개별 종목장은 이 종목들로 어떻게 계좌를 완전히 좀 바꿔보겠자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매집 종목은 매집 종목대로 좀 끌어가되 이런 종목들로 조금 짭짤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좀 만드는 것에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장 막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내 계좌를 뭐 2배, 3배로 불리겠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니에요. 단발성으로 단기성으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따라갔다가 빠져나오고 진짜 종목들의 비중을 더 담고 현금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심적으로 급하지 마시고 그냥 바깥 정도 벌겠다라고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이런 개별 종목장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사실 마음가짐의 차이예요. 뭐 아까 뭐 주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99.9%가 수익을 잘 내지 못하시는 분,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우신 분, 내가 손실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요. 사실 99.9는 저는 저점에서 고점에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억지로
세력들이 덜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고 올라간 자리에서 따라가다가 이제 손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증권 관련주들 오늘 잘 보신다면 20 몇 프로가 올라갔는데 마이너스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 좀 욕심을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경험하고 이제 비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좀 비워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 조금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일단 개별 종목장, 뭐 스윙 종목들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대응을 하되 진짜 포인트는 이제 매집 종목들이에요. 수급이 자금이 쪼개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증권이나 이런 것들 오늘 잘 갔습니다. 근데 제가 증권을 뭐 들고 나왔어도 되는데 굳이 들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주인공은 정말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제가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섹터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말 그리고 뭐 작전 타임이나 아니면 수익을 말아 통해서 미디어 창출 콘텐츠 관련주들 잘 보세요. 그리고 대선 관련된 정책주들 보세요. 제가 분명히 1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미디어 창투사 관련해서 최근에 콘텐츠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OTT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알로이스나 뉴 같은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매매하시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매매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드린 건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에요. 지금 뭐 보궐선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강조 말씀드립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고 정책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 말씀 드리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장은 좀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진짜 주인공 크게 갈 종목 안정적으로 바닥권부터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정책주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조금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고 여기에 힘을 여기보다는 여기에 조금 힘을 싣고 좀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의 흐름을 보는 법은 제가 예전에 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강한 섹터가 뭐다? 뭐 오늘 반도체가 만약에 잘 갔었다라고 하시면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떠오르시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코스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래로 움직인다.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1차적으로 원래 주식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반응이 되는 게 먼저 움직여요. 물론 그 뒤에 주인공이 훨씬 많이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상하로 움직인다. 그 위에서 아래로 대형주에서 중소 움직인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꼭 기억해 두시고 노트해 두시고 외워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코스피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 뭐 옆으로 뻗어나가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도 있을 거고 그 밑에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중소형주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시면 좋고 코스닥 관련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섹터가 순환매가 돌면 사이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움직인다. 우로 갔다가 좌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관련주 뭐 스타벅스 뭐 S사의 커피가 좀 유명하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타벅스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섹터가 퍼져나가는 걸 보면 스타벅스는 이제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근본적인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죠. 뭐 원두, 그 다음에 우유 관련된 그 소모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좀 점점 퍼져나가고 사이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증권 관련주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증권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뭐 상한가에
나 그런 모습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한가에 갔다가도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게임에 조금 지금 합류하기에는 조금 늦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제가 왜 코스닥은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증권 관련주를 갑자기 말씀드리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네. 답변을 하셨을까요? 네. 갑자기 열심히 설명하다가 질문을 드리니까 좀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증권은 뭐죠? 금융 관련주예요. 금융 관련주. 섹터는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증권 관련주가 움직이길래 자연스럽게 다른 걸 봤거든요. 뭘 봤을까요? 보험 관련주, 은행 관련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이라는 증권, 보험, 은행, 그쵸? 이 세 가지잖아요. 이걸 묶어서 우린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 관련주는 보통 움직이는 부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것 중에 좀 특화된 저 M&A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우리존금이 움직였잖아요. 사실 은행 관련주 이전부터 제가 제2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이런 은행 관련주의 흐름도 잘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더 나가서 금융 관련주, 보험 관련주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뻗어나가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 제가 예전에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창투사를 왜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창투사는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금융권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금융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그럼 캐피탈도 올라가겠네. 사실 종목을 발굴하고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저는 이제 코스닥은 조금 뭐랄까요, 가지치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OTT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뭐 OTT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창투사를 보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걸 말씀드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미디어 콘텐츠 무언가 개발을 하고 OTT 관련해서 뭐 전 세계에 이런 붐이 일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끌고 와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결국엔 돈을 빌려주는 이런 업체, 창투사 관련해서 돈을 지원해 주겠죠. 이 창투사의 돈은 또 어디서 올까요? 물론 기업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파생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번 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지를 잘 한다면, 사실 오늘 증권 관련주가 움직였던 게 증권주가 먼저 움직여서가 제가 은행주나 뭐 보험 관련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존의 창투사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은행 관련주가 움직였고, 그 증권 관련주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융에서 두 가지 업종이 움직였습니다. 은행 관련주가 움직였고, 이번에 증권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다음은 뭘까요? 금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금융이라는 건 키 맞추기를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은행주가 올라갔네요. 이번에 증권주가 따라갔네요. 다음은 뭐가 따라갈까요? 보험 관련주가 당연히 따라가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 지금 뭐 증권 관련주 조금 놓쳐서 배 아프신 분들은 보험 관련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별 종목장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한 가지만 조금 더 파생을 시키면 되거든요. 지금 아마 저 뭐랄까요, 개별 종목장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자꾸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저는 증권주가 움직이길래 바로 보험 관련주 차트를 봤어요. 물론 은행은 기존부터 보고 있었던 거고, 지금 아마 제가 증권 관련주가 움직이고 은행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은행 관련주는 사실 그 전부터 움직였어요. 창투사, 은행 관련주, 그 다음에 증권 관련주가 움직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많다. 사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시장이 어려운 건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차트 안 HTS에서 갇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틀리지 않습니다. 방송 그 HTS 안에서 내가 뭔가 깨닫는 것보다 HTS 밖에서 좀 깨닫는 게 많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켜놓으시고 뭐 이게 뭐 양봉인지 음봉인지 이렇게 접근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아니고 그냥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뭐가 움직이는데 다음에 뭐가 가겠지? 다음에 뭐가 가겠지? 사실 이렇게만 좀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순환매라는 거는 포트폴리오 수정 전략은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특정 반도체 기업을 만약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뭐 증권 관련주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반도체 관련주 그냥 붙잡고 계실 거예요? 이 종목은 안 망할 거니까? 라고 위안을 삼으실 겁니까? 내가 이 종목을 팔고 지금 이 종목을 사면 20% 이상 수익을 날 수 있는데 이 종목을 그냥 들고 계실 거예요? 난 가치 투자를 한다는 명목 하에?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따로 있죠. 반도체 관련주는 가치 투자가 아니죠. 네. 기존에 이미 많이 상승을 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걸 가치 투자라고 포장을 하시면 안 돼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 섹터 관련주를 보시는 게 가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이 부분은 뭐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진양홀딩스 관련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출구조사 관련해서는 59% 정도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거의 확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거 결과 오늘 저녁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새벽쯤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가 오늘 올지 내일 바로 떠서 시작할지는 일단 바로 뜨는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가가 만약에 오늘 종가 최대 뭐 3,100원은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좀 소멸이 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기존에 이제 뭐 예상했던 그런 것들이 좀 누가 우세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우세를 했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은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돼 있던 그런 부분이라 좀 우세가 너무 조금 갈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3,1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종가에서 3,1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내일 뭐 3,200원 정도 선에서 좀 시작을 해준다면 일단 수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3,300원 목표 구간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번 흔들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일단 3,300원 정도 목표 구간으로 보시고 일단 매수가는 3,100원 이하에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 종가 정도 자리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아니라면 그냥 놓치면 좀 보내주고 단일성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후에도 공략 가능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시고 2,940원 오늘 저점 구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종목 아니더라도 제가 틈틈이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일단은 진양홀딩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진양홀딩스였습니다. 네, 일단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뭐 주유소 방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강의 통해서 실전에서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호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